잘 봐라 한국. 튀르키예 충격 뉴스 속보 10조 KF21에서 KAAN으로 갈아탄 사우디 축제 분위기 튀르키예, 한국 반응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KF21은 한국의 항공 방산산업의 자부심이자 미래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될 전투기죠. 그럼 KF21의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총 18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6대의 시제기를 통해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KF21의 개발 프로젝트 개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길이는 16.9m, 날개 길이는 11.2m, 높이는 4.7m로 설계되었답니다. KF21의 개발은 한국 공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기존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KF-X 사업은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의 취소와 재추진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양산 단계에 접어들어 2026년 말에는 첫 번째 양산 기체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에요. 이 이미지는 KF21의 개발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시제기의 비행 날짜와 주요 성능이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KF21의 사양은 매우 인상적이에요.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최대 페이로드는 7,700kg에 달해요. 이 표는 KF21의 세부 사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대 속도는 마하 1.81로 현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답니다. 또한 1인 또는 2인 승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KF21의 양산은 이미 시작되었고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5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배치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KF-X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요. 첨단 기술이 통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죠. KF-21은 스텔스 기능과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무장 시스템을 지원하며 이 표는 KF-21에 장착 가능한 다양한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GPS 유도 폭탄과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전투에서의 유연성을 높여줄 거예요. KF-21은 한국의 방산산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성공적인 양산과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KF-21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져 한국 방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KF-21 보라매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도 KF-21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2. 튀르키예 TAI KAAN 전투기 설계 및 근황. KAAN 위 기수 부분. 기존의 F-22나 F-35, KF-21과 비교해봐도 꺾인 각도가 상당히 이색적인 느낌이 드는 게 인상적입니다. KF-21과 F-35, 아래와의 비교. 같이 놓고 보면 KAAN 위 기수 레이동 부분의 꺾인 정도가 상당히 크고 이질적인 게 보입니다. 또한 KAAN의 경우 아직 시제기라 나중에 양산형으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F-22나 KF-21과 비슷하게 경계층 분리식 공기흡입구 설계를 적용했고 캐노피 형상 또한 되도록 F-22나 F-35 등의 물방울형을 추종한 것 같은데 캐노피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조종석이 좁아 보이네요. 또한 레이동 부분의 이음매는 톱니 처리를 적용해 저피탐 효과를 보려 의도한 것 같습니다. 기체 후방 엔진의 모습. 두 개의 큼지막한 제너럴 일렉트릭제 F110 터보팬 엔진의 모습이 압권이네요. 마치 러시아 Su-57을 연상케 하는 엔진 노즐 사이의 테일콘 설계가 눈에 띕니다.
엔진은 크고 강력한 F110을 쌍발로 탑재한 만큼 추진력 하나는 문제 없겠지만 에비오닉스 쪽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라면 수직리익이 엔진룸 커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엔진 바로 위가 아니라 옆에 위치하도록 할 텐데 설계해준 BAE 시스템스는 어떤 이유로 저런 설계를 했을까요? 적으로 비행 자체엔 문제가 없었고 최종 검수를 했을 튀르키예 쪽도 별말 없어 보이는 것을 보면 항공역학적으론 크게 걸리는 건 없나 봅니다. KF-21 위 엔진 부분과 비교해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KAAN은 저 특유의 테일콘 때문에 뒤에서 보면 언뜻 SU-57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2차 시험 비행의 모습. 그래도 당장은 잘 날아오르네요. 나중에 고바등각이나 전투기동 같은 급기동에 들어가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KAAN 위 기체 하부 내부 무장창이 될 공간의 모습과 비슷한 구도에서의 F-22와의 배면 부분 비교샷. 기체 자체가 워낙 대형 체급인 만큼 내부 무장창이 면적이나 깊이도 커 보이고 거진 F-22 위 무장창과 엇비슷해 보입니다만 KAAN 이 옆으로 좀 더 넓직해 보이네요. 만 저 고정식 랜딩 기어의 존재는 해당 KAAN 시제기가 얼마나 급하게 시험 비행에 나섰는가를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 실증기인 X2도 그랬고 우리의 KF-21도 그렇고 모든 시제기들은 적어도 비행 시 정상적으로 랜딩 기어가 폴딩이 가능하고 랜딩 기어 커버도 제대로 달려 있었던 것에 반해 KAAN은 아예 랜딩 기어 커버도 없이 냅다 고정식으로 박아버린 게 포인트네요. 듣자 하니 시험 비행을 행한 해당 시제기는 원래 비행용이 아니라 지상 시험용 기체였던 것을 급하게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해 비행이 가능하게끔 개조를 거쳤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한 KAAN의 3부샷. 전체적으로 F-22의 형상과 F-35와 비슷한 후퇴각이 진 수직리익. 그리고 뭔가 러시아제 수호의 기체들을 연상시키는 도색이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인상으로는 F-22로부터 시작된 수렴 진화식 저피탐 기체 설계를 채용하고 F-35와 J-20에 적용된 후퇴각이 들어간 수직리익의 설계. 그리고 나름대로 스텔스기를 지향해서인지 저피탐의 일환으로 레이돔과 엔진 노즐포 등 기체 곳곳에 적용된 톱니 처리 성형. 넓은 작전 반경을 신경 쓴 건지 기체의 체급을 F-22보다 대형으로 키우고 목표로 하고 있는 엔진의 추력이 시제기에 들어가는 쌍발의 F-110급으로 정했다는 점, 여러모로 흥미로운 기체입니다. 튀르키예 내부에 특히 현 에르도안 정부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만큼 에르도안 정권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KAAN 위 운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3.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전망. 현지 공장 LG 전자현대 위하 예의 주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경남 지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관세 부과 위지는 피력했다. 특히 멕시코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25% 관세가 예상되고 있어 타격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우리가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 관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멕시코에 진출한 경남 지역 기업에도 비상이 걸린다. LG전자는 멕시코 내 레이노사, TV, 몬테레이, 냉장고, 오븐 등 가전, 라모스, 전장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을 증설해 냉장고와 TV 등의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 대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 아직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경영 전략 변경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중국의 기술 추격에는 적극 대응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 엔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법인의 매출이 커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멕시코에서 2023년 연결 기준 1조 1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는 2023년 한국의 대미 엔진 수출 전체액인 5억 1천만 달러, 약 6,600억 원, 위 1.7배 수준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임단협 협의점을 도출하는 등 외부 위기에 맞서기 위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수출은 1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부가가치는 3조 7,100억 원으로 추정돼 13개 주요 산업군 중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해 완성차와 주요 부품 공장을 멕시코에 두고 있어 멕시코의 관세 부과가 자동차 산업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경남 조선업계에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 천연가스 시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액화 천연가스선 수주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어 경남 지역 조선업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조선업은 특히 LNG 운반선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LNG 운반선의 수주잔고, 남은 건조량, 가 84척, 191억 달러, 27조 8천억 원에 달한다.